빙, 내가 된다는 것. 데이터 사이보그 인공지능의 시대의 인간 의식을 탐험하다. 아닐세스 지음, 장혜인 옮김, 빙유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식적 경험의 생물학적인 기초를 이해하려는 아닐세스 연구는 21세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헌 중의 하나다. 내가 된다는 것. 의식의 세계를 살펴보자. 그렇죠. 내가 된다는 것. 내는 하늘보다 넓지. 내와 하늘을 나란히 두면은 내 안에 하늘이 금세 들어가고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에밀리 디킨슨. 추천사의 의식에 대한 이런 의식과학, 무엇이 나를 만드나. 매혹적인 책이다. 의식을 다방면에서 다루는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의식의 본질.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의 저자가 또 다양한 놀랄만한 멋진 책이다. 짜릿하다. 이렇게 상상력이 넘치고 설득력이 있다. 신경과학, 인공지능의 과학과 철학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흥미진진함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들어가는 말에서 몇 년 전에 나는 인생에서 세 번째로 소멸했다. 간단한 소설을 받느라고 내는 마취제가 가득 찼다. 온통 암흑이 없고 세상에서 떨어져 무너져 가는 느낌을 기억한다. 전신 마취는 잠이 드는 상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전신 마취구나. 수술 마취, 전신 마취. 그래서 깊은 마취는 의식이 전혀 없는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와 비슷해진다. 깊은 마취에서 마술이며 사람을 사물로 바꾸는 기술이다. 전신 마취. 물론 이 사물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약간 졸리고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상태로 5분, 5시간, 5년, 50년을 보낼 수도 있다. 전신 마취는 내나 마음에만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의식에도 작용한다. 우리 뇌는 아주 작은 생물학적인 기계인 수많은 뉴런의 활동을 결합해서 의식적 경험을 만든다. 내가 만드는 의식적인 경험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삶을 1인칭으로 경험할까? 어린 시절 욕실 거울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내가 된다는 그 순간의 경험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러면 나 죽는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달았다. 19살 때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체험했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부생이었던 1990년 내가 가졌던 물리학과 철학에 대한 설익은 로망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 대한 매혹으로 확장이 되었다. 이 분야에서 의식에 대한 언급을 꺼리거나 심지어 금기시하는 것 같은데도 말이다. 마침내 직접 의식의 내 기관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그것에서는 노벨 수상자 제럴드 에델만과 함께 연구했다. 지금 나는 영국 해안 도시 브라이턴 근처의 사우스 다운스 완만한 녹지 언덕에 자리한 서식스 대학교 세클러 의식과학 연구센터 공동 책임자로
이렇게 머지않아 내가 일생일대의 거래를 제어한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뇌를 모든 면에서 똑같은 기계로 대처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도 구별할 수 없다. 이 새로운 기계에는 장점이 많다.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미래의 나도 실제 내에서 어떻게 의식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의식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의식이 내 혈의 동력이나 복잡성, 기능적 능력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의식이 뉴런 같은 특정 생물학적인 물질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계와 뇌는 모든 면에서 원래 뇌와 똑같이 작동할 것이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 태어난 당신에게 의식이 있는지 질문한다면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당신에게 삶이 드는 1인칭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래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의식이 없다면 5년, 500년을 살던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당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말이다. 철학 논쟁은 제쳐두고라도 의식의 내 기본을 이해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뇌가 손상되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명료하지 않은 성인을 거쳐서 신경퇴역성 쇠퇴가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이를테면 선충류나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유기체도 의식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인공지능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살아있는 기계라는 본질 중요성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것을 한번 보자. 이 책은 의식의 신경과학을 다룬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내면의 우주가 다시 이 책에 누구냐? 세계적인 유명한 신경과학 교수이자 연구자인 아닐세스는 의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연다. 아닐세스 신경과학 교수라. 흥미가 있을 같은 이런 책을 썼다는 거죠. 철학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 희미한 빛은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에 대해 사고하는 방법을 이미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의식을 사고하는 방식은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의식은 인간 게놈을 해독하거나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의식과학은 의식의 다양한 속성이 머릿속 내려는 신경 웨트웨어 작동과 어떻게 연관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걱정이 헤어진다라는 건데, 나는 내가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웨이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뇌는 정기적인 네트워크이자 화학적인 기계다. 네, 이에 대해서 뇌는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이 신체 일부다. 생물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에서 의식의 속성을 설명하려면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의식의 측면 자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재현하고자 한다. 17세기 데카르트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도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행동을 유도하는 이성적인 마음이 없으므로 의식도 자아도 없다고 본다. 동물은 자신의 존재를 숙고할 능력이 없는 설정으로 된 자동장치 동물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식은 지능이 있다는 것보다 살아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우리는 바로 동물 기계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자기가 된다. 당신이 된다거나 내가 된다는 경험은 내가
신체의 내적 상태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자아의 본질은 이성적인 마음도 비물질적인 영혼도 아니다. 자아의 본질은 자기 경험과 의식적인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다는 단순한 느낌을 뒷받침하는 깊이 체화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다. 당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신체와 관련이 있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서 1부에서 의식에 대한 거, 2부에서는 의식의 내용이 뭔지, 3부에서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4부에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프로이트는 과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발견 당시 그 으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중요한 과학적인 진보를 이룬 세 가지 충격을 거론했다. 인간 중심의 자기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한 충격들이다. 첫 번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며 그 반대는 아니라는 지동설을 주장한다. 이처럼 우리는 한 영을 받을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새로운 능력과 경이로운 감각을 얻게 될 것이다. 의식의 끝이 온다고 겁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군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은 실제적인 의식의 내용은 또 자기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서론을 보았고